네, 이 골드바, 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주춤한 사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금 투자는 과연 적절한 투자 전략일까요? 전문가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명훈 키움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뭐 금이 주제라서 그런지 뭔가 좀 번쩍번쩍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1kg짜리 골드바 샘플입니다. 예. 아, 진짜 금은 아니고요. 예, 네.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보다 조금 작은 크기인 것 같네요. 휴대전화의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골드바 요즘 얼마 합니까? 어제 전일자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한 금 시세를 보니까 네. 7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1g에 78,000원이고요. 이 골드바는 보통 1kg이거든요. 그러면 1,000g, 예. 1,000g은 약 7,800만 원 정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런 골드바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려면 네.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약 8,5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이런 골드바를 손에 이렇게 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오셨나요? 예.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진짜 금이라면은 정말 한 8,500만 원 어치를 좀 갖고 그렇습니다. 오신 거네요. 예. 자, 요즘 금값 흐름은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나요? 최근 한 2년 새 계속 올랐고 최근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 이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국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좀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예.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그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20일 기준 네. 77,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흔히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금반지, 돌반지, 요거 한 돈에 얼마일까? 예. 이거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 한돈이라고 하면 3.75g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가지고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제 뭐 돌잔치 초대받아도 뭐 금반지는 좀 선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된 거네요. 자, 그런데 보통 금리 상승기에는요,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게 시중에 있는 돈이 금리 많이 주는 은행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금값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오르는 거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금리하고 금값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 시중에 현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인 금값이 오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 금리가 좀 오른다고는 하는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금값은 하향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작년 연말 이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도 있지만 이런 분쟁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위기에는 금이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해소가 되면 금값은 그럼 다시 내려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금리가 이제 좀 오르는 추세로 돼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는 금값이 다소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 분쟁이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값은 하향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이 그 분쟁이 언제 얼마나 빨리 이렇게 끝날지는 지금 좀 그렇기 확인을 해봐야 때문에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투자 시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당장의 금값을 보면 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뭐 계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언젠가는 해소될 이슈라면 그때는 금값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분산 투자 관점에서 금을 일정한 비율을 투자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보통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편입시키는 비중을 약 8%에서 10%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자산의 한 8%에서 10% 정도를 금에 투자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 투자 방법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금은방에서 금 사는 거 말고 요즘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투자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가까이서 금은방에 가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은행에 가서 골드바를 사거나 금 계좌를 통해서 금을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증권회사에서 또 금을 투자하실 수 있는데 증권회사의 KRS 금시장이라든지 네. 금 ETF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은행 골드뱅킹이라는 거는 일반 그냥 은행 계좌 트듯이 가서 계좌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골드뱅킹을 이용해서 골드바를 사실 거면 가서 직접 골드바를 사시면 예. 되는 거고요.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은행에서 골드바가 아니라 네. 계좌를 통해서 금을 투자를 하실 거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신 후에 네.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물 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좌상으로 예. 숫자만 왔다 갔다 예.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는 뭐 예금자 보험 이런 거 됩니까? 예금자 보호. 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골드뱅킹을 사용하실 때 이제 유의하실 거는 이제 골드바로 투자하실 때는 네.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예. 하고요. 골드 계좌 내에서 투자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대신 골드 계좌에서 거래할 땐 매매 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 그러니까 양도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종의. 예, 그거를 네. 뭐 배당 소득세라고 표현을 예. 하지만 매매 차익을 뭐 말씀하셨듯이 양도 차익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 예.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예. 붙을 수 있다라는 예.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자, 그리고 금 거래소, 그러니까 KRS 금시장에서 이제 투자하려면 이거 뭐 은행을 가야 됩니까? 뭐 증권사 가야 됩니까? 증권사의 금 계좌를 개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를 가셔서 개설하셔도 되고 아니면 은행에 가서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최근에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MTS, HTS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네, 자, 이 금을 사서 뭐 이게 뭐 보관용이 아니라 그냥 시세 차익만 보는 관점이라면 앞서 말씀해주신 방법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수익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골드바나 금은방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세금이 10% 이상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 금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KRS 금시장 같은 경우는 금 현물에 투자하지만 계좌에 금이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고요. 네. 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또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세제 그리고 투자 비용 관점에서 단순히 투자 수익만 본다면 KRS 금시장이 다소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이라는 게 또 왜 가까이서 두고 보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실물로 가져다가 하룻밤 뭐 가슴에 좀 안고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또 좀 선택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골드바나 아니면 KRS 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하신 다음에 출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부가가치세 10%가 발생을 합니다. 요즘 뭐 금 펀드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수익률이 잘 나옵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최근에 아무래도 금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펀드도 수익률이 다소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요. 위에 두 개의 펀드 같은 경우는 금광 업체, 그러니까 금 관련 업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물 금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하는 맞습니다.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좋게 나왔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이게 이제 금값이 강세일 때는 저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만 역으로 금값이 약세를 보일 때는 금 시세보다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 목적에 따라서 뭐 세금 비용 이런 거 다 따져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연명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